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한 7일 자가 격리를 겪고 회복한 그런 내용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올해까지 3년 차가 되고 있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 우리의 그 모임을 좀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퇴근 후에는 집에서 생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갈 때는 되도록 다른 이제 물건에 손 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심했고, 나름대로 영양제도 좀 많이 먹고, 특히 비타민 C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거의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이상씩고 비타민 C를 섭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 참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상 이제 병원에 가서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에 걸린 것을 알게 됐는데, 전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몸살기가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몸살기는 또 비타민C 좀 먹고 자면 되겠지 싶어서 푹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이 약간 무거운 듯 했으나 그리고 출근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 제가 이제 전날 잠을 자기 전에 자가 진단 키트를 했더니 음성이 나와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학교를 출근했습니다. 학교에 출근해서 오전에 이제 줌으로 회의하는 게 있어서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목이 잠기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목이 좀 잠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목이 좀 잠겨서 목감기에 걸렸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이제 그 동기 교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잠기면 코로나의 확률이 거의 100%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점심은 제가 먹지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그날 이제 바로 이제 조퇴를 해서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 검사 이후에 이제 그 음성이 됐다라고 하는 음성 확인서를 사람 이름을 호출하면서 5명씩 몇 명씩 한꺼번에 불러주곤 하는데, 제가 신속항원 검사도 여러 번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같이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간 사람을 부르기 전에 저를 먼저 따로 호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의 진료실로 다시 들어가라고 해서 뭔가 이 직감적으로 뭔가 이거 결과가 조금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며 확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딱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출근해야 되지? 또 집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타고, 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대로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국에 이제 신속하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신고하겠다고 하시면서.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집에 바로 못 들어가고 뒷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확진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겠느냐 했더니 이제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이제 한숨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느 방을 자가격리용 방으로 삼을 것인지 정했고, 가장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가장 쓰지 않는 방 하나를 택해서 제가 그 방에서 정말 7일 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방이 있는데, 화장실에 있는 방은 제가 아기가 어려서 아기가 그 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에 있는 방은 사용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됐는데, 제가 있는 방에서 되도록이면 가족 구성원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애를 썼고요. 혹여라도 제가 가족들이 거실에 있을 때 제가 방에서 나가게 될 때는
미리 전화를 해서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나가니까 다 들어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화장실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방문 앞에 음식물을 놓고 이제 노크를 하면 제가 이제 식구들이 다 이제 거실에 없을 때 그 이제 방문을 열고 음식을 먹고, 근데 먹은 음식은 되도록이면은 설거지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종이로 된 일회용기를 좀 사용해서 먹고 나면 가급적이면 음식물이 남기지 않도록 하고, 그날 먹은 것은 그날 제 방 안에 있는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신기한 게 일주일 동안 사실은 그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맛도 또 없고요. 그 다음에 냄새도 못 맡는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아서 사실은 잘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냄새에 민감했거나 뭐 그런 분들 같으면 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사실 이제 뭐 방안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일째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 저녁 때쯤에 이제 방안을 소독을 하고 락스에다가 이제 물을 좀 희석을 해가지고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닦고 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날 마스크를 또 중무장을 하고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또 학교에 가서는 제가 당분간 학교 급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확진이 됐었기 때문에 저를 둘러싼 주변에 누군가가 확진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생길 것 같아서 저도 매우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오늘로써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이제 4일차가 됐는데 저희 식구들도 그렇고 주변 누구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오늘에서야 마스크 좀 벗고 가족들을 만나고 바깥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한번 하고 왔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코로나가 앞으로 풍토병화가 돼서 아마 이제 지금 1급 전염병에서 뭐 2급이나 3급으로 좀 많이 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도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한 2주 정도는 지금의 이제 틀을 유지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느꼈던 것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래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애기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도 있어서 제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물론 아이들은 크게 뭐 앓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서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서 모두가 정말 마스크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곧 그런 날이 올 것 같다라는 또 희망적인 예상들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겪었던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항상 건강이 처음이고 건강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생활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